자, 교과서 95쪽에 보면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차 함수 처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다라는 것은 1차 함수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2차 함수는 이렇게 함수기 때문에 좌변은 y는 하고 그리고 우변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2차 함수니까 x에 대한 2차 식이겠구나 라고 은연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95쪽에 있는 탐구해 봅시다. 이 부분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2cm인 직사각형에 각각 x만큼 늘린대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y라 하면 우리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넓이 y는 가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결국 y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y 이꼴 x에 대한 2차 식으로 나타내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을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밑부분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탐구해 봅시다. 풀었고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밑줄 긋도록 하세요. 자,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서 a 값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2차 항이 있어야 2차 함수가 되거든요. 자, 이런 꼴일 때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함수를 배우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2차 함수 또 배웁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는 항상 똑같아요. 좌변은 y는 그리고 2차 함수이니까 x에 대해서 2차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식을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의미한다. 자, 여기 참고 볼게요.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x값의 범위를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자, 96쪽 역시 확대를 할 테니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 1, 2번.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죠. 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2차 함수의 뜻을 물어보려면 이렇게 객관식으로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풀고 너희 같으면 1번과 2번 중에서 난이도를 조금 높게 낸다면 당연히 문제 2번을 시험에 내겠죠. 이런 것도 고등학교 갔을 때도 똑같아요. 공부할 때 내가 선생님이면 어떤 문제를 내볼까라고 하면 딱 교과서에서 한정적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1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인 건 식이 y는 ax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로 1번은 1차 함수가 되니까 x. 가로 2번은 x제곱이 있으니까 2차 함수 동그라미. 가로 3번은 전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2차 함이 있어서 동그라미. 4번과 같은 경우는 될 거라 생각하지만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9x의 제곱이기 때문에 2차 항이 소거가 돼요. 즉 y는 6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x. 그래서 2차 함수인 거는 2번하고 3번.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자전거의 속력이 15예요. 그리고 시간은 x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y는 15x가 되겠죠. 그럼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 그래서 x. 다음 2번.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x-1.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번 여기다 쓰면 y는 x 곱하기 x-1. 전개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즉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맞다. 동그라미. 다음 3번. 밑면의 모양이 한 변이 x인 정사각형.
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뿔의 부피는 y는 뿔은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 곱하기 한 변, 즉 x 곱하기 x니까 x제곱. 여기에 높이 10. 뭐 계산을 해봤자 y는 3분의 10 x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차항이 들어있네. 그래서 3번도 이차 함수가 맞다. 그래서 2차 함수인 거는 2번하고 3번이고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되었을 때 1번과 2번 중에서 시험 문제를 딱 하나만 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난이도를 높이면 2번 그리고 쉽게 내면 1번이 되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함께하는 수학도 여러분이 교과서에다가 풀어보고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2차 함수는 조금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2차 함수는 고등학교 때 또 배우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자, 9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7쪽. 자, 교과서 97쪽을 보면 자, 2차 함수 첫 번째 형태입니다. 2차 함수는 꼴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꼴 y는 a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탐구해 봅시다. 주어진 함수,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x값 대입, x값 대입 어디에? 식에. 그래서 y값 찾기. 그래서 x, y 순서쌍을 다 나타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보면 표를 완성하라 라고 했는데 몇 개만 할게요.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값 0이겠지. 얘들아, x에 1 대입하면 y는 1, 2 대입하면 4.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그래서 또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역시 9. 잘 보면 얘들아, 이 표를 보면 0,0을 기점으로 했을 때 x값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y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 1, 1, 4, 4, 9, 9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에 되는 형태는 어떤 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같은 값이, y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역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가 0일 때 y값 0,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1, 2일 때 4, 갑자기 커졌죠? 마이너스 2일 때 4, 다음 마이너스 3일 때 9, 갑자기 엄청 커지죠? 3일 때 9. 그래서 이 점들을 모두 다 간격을 좁게 하면은 결국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부분 97쪽. 주어진 2차 함수 y는 x제곱에서 정수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내주면 다음 페이지 98쪽으로 가겠습니다. 98쪽의 그림, 가운데 부분 그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그림 1은 점을 몇 개만 선택해서 찍었을 때, 그리고 x값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렸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x의 범위를 실수 전체, 그러니까 수 전체로 늘렸으면 함수 그래프가 마지막 그림 3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의 밑줄, 여기, 잠깐만요. 왜 잘 안 되지? 어디니? 여기 있다. 여기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이런 형태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밑줄.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별표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여 y축의 대칭인 곡선이다. 여기 부분에 별표.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일단 0,0을 지납니다. 그리고 y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래프를 접으면 그 모양이 완전히 포개집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y축에 서로 대칭인 곡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외워야 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박스로 갈게요. 이 부분 별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박스 내용은 반드시 외우고 있으세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먼저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 축, y축을 기점으로 해서 포물선이 포개진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별표. 자, x값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음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올리면 아까 했던 이 그림 3을 보겠습니다. 그림 3에 보면 x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이 범위예요. 그러니까는 이사분면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쪽 범위에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그래프는 항상 그릴 때 왼쪽부터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y값이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y값은 10에서 값을 보면 10, 8, 6 이렇게 점점점 내려온다라는 말은 x의 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자, x값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항상 증가하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라고 했어요. 근데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x값은 항상 증가하는 범위에 있고 y값은 점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축을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x의 값이 0보다 큰 범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말은 x의 값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x는 항상 x가 증가할 때 y값은 그 값이 y값이 점점점 올라간다. 즉 y도 증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방금 했던 이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다시 박스를 보면 세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그리고 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 부분에는 밑줄. 자, 그 다음 4번. 원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x축 위쪽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y의 값이 모두 다 위쪽에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이트보드로 넘어갈게요. 자, 화이트보드에서 우리 방금 했던 거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갖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여러분이 일단 좌표 평면에 적당한 점들을 표시를 해주면 돼요. 즉 x가 0일 때 y값 계산, x가 0이면 y도 0. 색깔을 바꾸고 잠깐만요. x가 0, y도 0. 자, 그리고 x가 1일 때는 y값 1. 그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제곱을 하니까 1. 그래서 2점, 2점. 그다음 2일 때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2점, 4.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제곱을 하기 때문에 역시 4.
따라서 그 값을 보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y 값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들을 연결을 해주면 결국 0,0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0,0을 지나는 포물선. 이다. 다음 두 번째,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는 거. 대칭이다 라는 개념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세요. 얘가 y축이잖아. y축을 기점으로 해서 포물선을 접으며 완전히 포개진다.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 그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반으로 접어서 여기에 물감 이렇게 찍 하면 접으면 이쪽에도 똑같이 찍 나오잖아. 이 개념이야.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개념. 자, x가 0보다 작은 범위와 x가 0보다 큰 범위인데 얘들아 이거 x가 0보다 크다 작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 대칭축 y를 기점으로 해서 포물선 모양이 포개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y축은 결국 x는 0이 되는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포개지는 이 대칭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2차 함수 정리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와 큰 범위에서 x가 증가할 때 y값이 증가 감소가 달라진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3번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증가할 때 뒷부분 y값도 y는 감소한다. 자,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말고 그래프 해석하세요. 자, 어떻게 그래프를 해석하냐? 그래프를 직접 그려주면 되겠지.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왼쪽부터 시작하라고 했어. 왼쪽에서 여러분이 화살표를 당겨봐. 그럼 x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커지지. 즉 그래서 x가 증가하는 건 항상 동일. 그때 y값이 어떻게 되는지 내려오지. y는 내려오니까 감소.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해석하세요. 다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y도 증가. 역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해석하세요. 자, 이렇게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해서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래프 오른쪽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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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1, 2, 3, 4 커지지? 증가할 때 y값은 위로 올라가잖아. 1, 2, 3, 4 쭉 올라가니까 역시 증가한다.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 해석하세요. 그래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왼쪽에서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우리 98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부분 교과서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다시 적어줄게요. 이 동그라미 4번은 모든 y값이 항상 x축 위쪽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0,0을 기점으로 해서 y값이 모두 다 양수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중지를 하고 다시 교과서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99쪽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있는 거. 자, 이번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서로 그려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교과서 본문 이 부분.
자,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x제곱에 각각 2x의 제곱은 각각 4와 8이다. 3일 때 x제곱의 값은 2x제곱의 값은 각각 9와 8입니다. 즉 여기에 밑줄, 즉 x의 값에 대해서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2x제곱의 값은 항상 x제곱의 값의 2배이다. 이건 나머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값에 y값이 2배가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보세요. 자, x가 0일 때 y값이 0이 되는 거는 동일하죠. 그런데 1일 때, 자, x가 1일 때 y값은 1, 그리고 2x제곱은 2. 그래서 빨간색,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일 때 그 값이 y는 x제곱은 4, y는 2x제곱은 2배를 해주니까 8. 3일 때 역시 9, 거기에 2배를 해주니까 18.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는 y는 2x의 제곱이고 검은색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별표. 이와 같은 방법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 여기서 a 값은 양수인 경우만 먼저 봅니다. 양수인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각 점에 대해서 y 값을 a배로 해서 잡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고 y축의 대칭인 곡선이다. 라는 거는 y는 x제곱, ax의 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0쪽으로 넘어갈게요. 100쪽. 자, 예제 1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예제 1번.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여러분 좌표평면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좌표평면 그릴 때는 항상 y축, x축, 원점 이렇게 표시하고 x가 0일 때 y값은 0이니까 원점 이렇게 표시. 자, 그 다음 y는 x제곱의 그래프부터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1. 그래서 세 개의 점을 연결한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거.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역시 0,0을 지나고 x가 1이면 1의 제곱은 1인데 2분의 1이니까 절반으로 쪼개지겠죠. 이 점.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계산하면 2분의 1.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포물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포물선의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 풀이 보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검은색,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빨간색이어서 앞에 있는 a 값이 1보다 작으면 폭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가로 1번. 먼저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y값도 0, 1일 때는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3 찍었습니다. 다음 2일 때는 2의 제곱은 4인데 거기에 3을 곱하니까 12가 되겠죠. 2점. 마이너스 2일 때도 역시 12가 되니까 2점. 자, 점을 연결해서 포물선으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사실 포물선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잘 못하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초록색 포물선을 보면 검은색 포물선보다 폭이 더 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 비교하세요. 다음 두 번째, y는 3분의 1x제곱, 역시 0,0.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다음 2일 때는 2의 제곱은 4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즉 1점 얼마 얼마니까 이 정도. 마이너스는 이 정도. 다음 x가 3일 때 3 대입하면 9죠. 9의 3분의 1이니까 3.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역시 포물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노란색 포물선은 폭이 더 넓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는 공통사항입니다. 항상 0,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 이거는 공통적으로 모두 해당하는 값. 자, A 값에 따라서 포물선의 폭을 비교할 수 있는데 A의 값이 1보다 더 크면 즉 Y는 X제곱으로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폭이 좁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의 값이 1보다 더 적을 때는 즉 폭이 점점점 넓어진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두 개를 통틀어서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좁아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2차 함수에서 첫 번째 형태 y는 ax 제곱의 특징들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문제를 잘 이해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거는 a 값이 0보다 클 때 양수인 범위에서만 하나할게요. 그리고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화이트보드로 가가지고 정리. 아까 화이트보드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었고 이제 할 내용은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해서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 먼저 a 값이 양수인 범위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0,0을 지난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 그리고 y축 기점으로 해서 대칭.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머릿속으로 다 그려질 수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y는 감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방금 했던 이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때는 그래프 해석하라고 했어요. 내려가는 방법, 올라가는 거. 이 축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한 가지 더 A 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 폭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폭이 좁아진다라는 거는 Y축에 더 가깝게 있다. 이렇게 의미한다라는 거. 자, 오늘은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a가 음수인 경우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